안녕하세요. 김해에서 RC 생활을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김해시 RC도론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KZ266이라는 터빈 기체를 직접 설계, 제작, 비행한 사람입니다. KZ266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10분의 1로 축소된 비행기가 KZ266입니다. 동체 길이 3050mm, 윙스판 2660mm, 그리고 총 무게가 19.5kg 정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넣고 날리면 24kg 총 이륙 중량을 이고요. 일종 기체로 등록 후 비행하였습니다. 약 30년 정도 RC 비행기를 직접 제작 비행한 사람으로서 이 대형 터빈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했고요. 설계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2020년부터 착수해서 2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도다 보니까 설계 시 반영해야 될 것도 많았고 수정해야 되는 사항도 많았고 초도 상품이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이 작업을 하다 보니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은 작년 이제 밀양에서 비행할 때 상상도 못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문제로 1호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호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호기 때는 그 카페에 사진으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2호기부터는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보시고 또 다른 도전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기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호기 때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호기 때 터빈기 흡입구가 배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즐 기어가 펼쳐진 상태에서 이륙하면 이륙이나 착륙 때 이물질이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만회하고자 필터도 달아서 날리고 했는데 이왕 추락한 거 2호기를 제작하는 김에 흡입구를 좌우 흡입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으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흡입구 설계 변경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2026년이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제작에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KZ26에 들어가는 벌크헤드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품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노즐 부분으로 이렇게 조립돼서 노즐로 될 겁니다. 200번, 400번, 480번, 600. 자, 이거는 800번 벌크헤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1호기를 운영하면서 3050mm 짜리 동체를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2호기 때는 800번 기준으로 앞뒤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벌크헤드가 2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카본 파이프로 동체 후방부와 전방부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800번은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00번입니다. 1200번, 1400번, 1600번, 1800번, 2000번입니다. 2200, 2400, 2400 후방부부 수직이 장착되는 지점입니다. 2006, 2700, 2800, 2900, 3000번. 자, 여기는 그
그 배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형태로 배기구 조립 후 이 판이 장착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번의 후방부, 그리고 수직이 장착되는 베이스 마운트, 그 다음에 엔진이 장착되는 엔진 마운트입니다. 그리고 수평이 조립되는 칠판 보강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체 후방부를 연결하는 스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를 넣고 정비를 하기 위한 뚜껑이 조립되는 캐노피 스파 라인입니다. 수직이 장착되는 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크헤드를 완성하였습니다. 대부분 4mm 두께의 자작 합판을 일일이 커팅했고요. 무게 경감을 위한 부분은 2.7T 베니어, 그 다음에 이런 마운트들은 원목 10mm 두께의 원목을 사용했고요.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자작 합판 4T 2개, 그리고 2mm 합판 해서 10mm 두께로 제작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노즐 랜딩 기어를 받쳐줄 마운트 재료 원목 각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00번 기준으로 동체 분할하기 위한 카본 파이프 3개가 조립돼서 분해 조립됩니다. 그리고 발사나무 중에 아주 단단한 놈을 골라서 5mm 각재로 직접 재단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7T 베니어인데 베니어 중에 아주 결이 좋고 무늬도 좋고 가벼운 걸 사서 일일이 이제 10mm 폭으로 재단해서 나중에 스파로 사용할 겁니다. 동체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제 키보다 더 큰 이런 스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목 재료를 사서 일일이 이것도 이제 케이블소에서 재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스파를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동체 측판용 보강 판넬, 이 부분이 이제 노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요런 스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체 후방부 판입니다. 이것도 저렴한 2.7T 베니어를 사가지고 직접 재단하고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을 이제 재단하는 거는 이 합판 자체가 커팅을 하게 되면 응력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일단 넓은 폭으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시 칼질을 해가지고 응력을 제거하면서 완전한 평행 라인이 나오게끔 작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베이터 가동을 위한 축에 들어가는 잔잔한 부품들, 아까 이거 카본 파이프들을 이제 강도 보강하면서 접착하기 위한 우드 와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